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열리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월요일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가 나와서 다시 그 공시를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월 2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 이제 해제 사유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여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게 22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그 어느 특정일에 이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되면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해서 시작이고요.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그게 2026년 1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투자주의 종목에서 이 아래 세 가지가 해당되지 않아서 투자주의 종목이 해제가 되더라도 향후 이제 9일 동안은 이렇게 1월 7일까지는 계속 하루씩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이 지정 여부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12월 5일 종가보다 높거나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12월 19일보다 높거나 그 다음에 전일 그러니까 판단일의 2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면 결국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판단일은 23일로 되어 있고요. 투자주의 종목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그 판단일을 기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2월 5일과 12월 19일에 대한 종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2월 19일 종가는 77,400원입니다. 그다음 12월 5일 종가는 84,000원입니다. 그래서 19일 종가보다 84,000원, 5일의 종가가 더 높기 때문에 84,000원을 일단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판단일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84,000원을 넘더라도 이 이틀 전 종가보다 84,000원 넘어서 뭐 90,000원을 찍었더라도 이틀 전보다 40% 이상만 상승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77,400원이 19일이었고요. 그럼 내일 장에서 12월 22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12월 22일부터 했을 때 74,500원 기준으로 40% 이상 상승을 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4,500원에 40% 정도면 한 29,000원 정도죠. 그럼 사실 뭐 40%라고 한다는 것은 20%씩 두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틀 동안 그렇게 급등할 일은 사실 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지정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1번, 2번은 사실 무시해도 될 것 같고 3번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뭐 하루 30% 상한가를 치더라도 그 다음날에 뭐 5% 정도만 상승해도 사실상 뭐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특정 기준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판단일의 종가 2일 전으로 계속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월 7일까지 수년을 합니다. 그래서 1월 7일 기준은 5일 기준의 주가로 또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해도 사실상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좀 상승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올해는 가볍게 좀 넘어가고 26년부터 또 시작이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뭐 수급은 다 확인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좀 소식들을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체 산업에 우리가 이 기업이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주식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와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전체 시장 말고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포함된 이 주요 산업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파이, 시장 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기자재라든지 뭐 그런 포지션이 전체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되던 비율이 이 정도면 이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 산업에도 틀림없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낮지 않아서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 향후 이제 계속 이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 당연히 이 기업은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모두 이런 상황에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수혜가 이제 메가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엄청나게 이제 큰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2026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년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세가 고용과 소비 중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확대, AI에 대한 투자 확대와 감세,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관련 기업들과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봤을 때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용과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관세에 대한 변수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전체 거시적인 상황이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무엇 때문이냐? 이 AI라는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이 구심력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이 구심력으로 이제 움직일 만한,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좋게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시장 말고 산업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에는 AI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전체 시장과 산업군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도 되고요. AI가 지금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론이 지금 이 증시를 끌어내렸었는데요. 근데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AI에 대한 버블론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이 기업들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이런 이제 코스닥 관련 기술주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중 하나는 BHI, 그 다음에 태웅, 우진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곧 그 관련 종목들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말고
이제 또 이렇게 오픈 AI라는 대표적인 이 AI의 기업을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자산 매각과 차입을 총동원해서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픈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연말까지 오픈 AI에 225억 달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과 함께 ARM 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한 마진 대출 활용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도 AI에 대한 활성화에 거의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지분도 매각을 했고 T모바일 US 보유 자산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산, 그러니까 주식 시장 이런 뭔가 우리가 이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자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매각으로 인해서 버블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성이 떨어져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뭐 공매도를 치던 숏을 치던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손정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매각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나, 결국에는 오픈 AI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새로운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닷컴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고요. 버블이 터지기 전에 버블을 해소하고 다시 그 안쪽으로 투자를 해서 버블을 키우는 그런 순환적인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AI라는 구심점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지금 그것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계속 이렇게 회전이 된다면 분명히 AI에 대한 이 버블은 터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메모리 기업들, HBM 기업들이 최근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업들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AI 산업이 뭔가 이 자금이 부족해서 무너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벌어놨던 그 현금을 과연 그냥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그냥 보류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그 부분에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해서 혹은 이렇게 직접 활성화를 시켜서 AI 산업을 더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게 이득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순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도 1,000억 달러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탄을 장전하고 자신감을 이제 되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에서는 구글 등 경쟁 업체의 그런 기업의 추격으로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고 코드 레드까지 발령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확대하고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고 있는데, 이 투자금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다시금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다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이 인프라에서는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픈 AI도 전력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시장 분석 업체 에피규어스에 따르면 챗GPT 출시 31개월 만에 모바일 앱 시장에서 누적 소비자 결제액이 4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챗GPT에 대한 이 소비자의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AI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미나이 3, 챗GPT 이런 이제 뛰어난 모델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고요.
서로 이제 이 승자에 대한 독식을 위해서 계속 저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둘 중 하나는 없어지는 혹은 도태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개 다 너무 이제 비등비등해서 각각 이제 선호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공존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투자했던 기업들, 그 다음에 펀드들이 상당히 손해를 크게 볼 텐데요. 우리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서로 이제 각자의 영역 아래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AI에 대한 발전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아래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고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경쟁 아래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날 텐데, 이 전기요금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미국의 2배로 지금 우리나라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만큼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최근에 상당히 크게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값이 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값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이고요. 그게 대형 원전은 킬로와트당 원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이제 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AI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튀르키예도 조금 급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튀르키예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시노프 원전이 러시아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로사톰을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영 원전 로사톰이 건설 중인 아쿠유 원전의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남부에 건설 중인 원전이 이제 대러시아 금융 제재 탓에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사실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로사톰도 그런 자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금융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 러시아가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것 때문에 튀르키예도 계속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안보 입장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러시아 말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자라고 했을 때 그게 한국과 미국의 삼각 동맹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을 동반 참여로 지금 요청을 했고요. 튀르키예는 지금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도 시노프 원전도 건설을 하고 상당히 많은 건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지금 이제 한미의 선진 기술을 전수받아서 자체 SMR 설계를 완성하고 향후 제3국으로 수출하겠다라는 청사진까지 그리면서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발판으로 기술 자립을 고도화했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과의 협력을 주시를 했던 거고, 이 미국의 그런 지재권 이슈를 없애기 위해 같이 참여 요청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튀르키예 원전 수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이 열심히 지금 세일즈를 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지금 진행 중인 튀르키예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자금 조달 난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신뢰도가 이제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미국과 한국의 합작사가 이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독에 대한 수출도 가능해지고 합작으로 들어가는 수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시장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정말 시장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힘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SMR 규제 체계 로드맵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상용호에서 1,000억 넘는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MR 지원을 근거로 하는 특별법도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2035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늦죠. 그래서 더 빨리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근데 확실히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원전도 그 SMR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 내년 초에 12차 수급 기본 계획에 대형원전에 대해서 그 공론화를 한다라고 하니 그 공론화도 사실 절차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는 국민들도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기업의 그런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졌을 때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그 전기료에 대한 수요가 이 AI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의 선도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그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체 시장 2026년 괜찮네. 그 다음에 전체 산업 원전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력 괜찮네. 그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이 재무가 좀 문제죠. 근데 베트남 법인을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또 현금 어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비나를 이제 두산 한국조선해양에 매각을 했고요. 2,900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금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SMR 신규 공장에 있어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도 계속 그 재무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두산에너빌리티 외 기업들은 사실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현대건설 괜찮고요. 한전기술 괜찮고요. S&T에너지, BHI, 성원밴드, 태용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재무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1월 7일까지는 계속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근데 이틀 동안 급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급등도 이제 4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장은 이제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1일만 휴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이 열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